우리 지난 시간에 적분까지 다 마쳤고 다시 시너지를 처음부터 우리 보기로 했지, 그렇지?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대비야. 시험 대비니까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한번 봤으니까, 한번 풀었던 문제집이니까 또 뭐 가벼운 마음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어때?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보셔야겠죠. 어차피 수투는 알잖아. 전체가 한 맥락에서 쭉 이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만 깊어지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어. 아까 질문했잖아. 다 기본기로 다 해결할 수 있었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이해 깊이를 좀 더 가져간다 생각하고요. 좀 더 뜯어보면서 보시라는 얘기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걸 풀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풀었네. 그런 생각 치우고, 그치? 철저하게 원래 입각해서 탐구를 해보시고요. 자, 1등급 문제까지도 다 따로 볼 거고요. 여기는 1등급 문제들이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 선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웬만한 기출도 다 있을 거야. 근데 그와 별개로 생기면 또 기출 문제들만 따라 뽑아서 추가로 프린트를 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기본이 된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까지 다뤄보면서 내신 변별력 있는 문제라든지 나중에 수능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시면 될 거야. 됐지? 자, 첫 번째부터 볼게. 쉽죠? 자, 함수의 극한 문제야. 그래프를 주고 극한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 그치? 너무 쉬운데 항상 나와. 수능 모의고사 보면 안 나올 때가 없어. 출제율 100%야. 그치? 그냥 한 5초 만에 답 찾고는 와야 되는 문제겠죠. 문제될 건 없는데 단 하나 이제 좀 봐야 될 게 뭡니까? 합성함수 쪽의 극한이죠. 여기는 없고 저기는 치환을 이용한 유형 7번과 8번 쪽에 합성함수가 있죠. 거기 가서 일단 볼게. 자, 이건 그냥 패스합니다. 됐지? 두 번째, 함수의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야. 뭡니까?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 우극한. 물론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한쪽 방향밖에 없지, 그렇지? 그것만 보면 되지만 A라는 상수로 다가가는 극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쏠 수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동시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을 때만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다르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각각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치? 특히 자, 어디 터프 문제만 한번 살펴볼까요? 20번. fx가 자 1로 갈 때 우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1로 갈 때 좌극한 0으로 수렴한대. 근데 1로 갈 때 이 극한이 존재한다며. 어려워하지 마. 그치? 뭐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걸 보는 거잖아. 1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써야 돼? 1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소리구나.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 쪼개봐야지. x가 1로 갈 때 좌극한과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을 따로 보신다는 생각이잖아. 그대로 갑니다. fx 더하기 2분의 2fx 더하기 a가 되겠고요. 자, 대입해볼게요. 1로 갈 때 좌극한은 얼마나 했어 지금? 0이라고 그랬죠. 0 더하기 2분의 이것도 0으로 가니까 얼마야? 2분의 a가 좌극한이야. 자, 그럼 1로 갈 때 우극한도 써볼까? fx 더하기 2분의 2fx 더하기 a다. 자, 이때 보세요. 1로 갈 때 우극한은 fx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a지. 그럼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차 함수, 다 함수 아니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대충 느낌 풀지 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생긴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 함수일 때 얘기잖아. 지금 함수 fx니까 어떤 함수인지 얘기 안 해줬지. 다 함수는 당연히 이런 게 생기지 않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왠지 그거 혹시 2인 것 같죠? 그치? 2는 말이야. 왜일까?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풀었니?
다항식분의 다항식일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누었지. 나누면 어떤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분의 3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있으면 분모 분자 x 제곱 나누는 게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고 3 더하기 x 제곱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 x가 무한대로 하니까 무한대로 생기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는 생기지. 그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어때? 0으로 수렴하는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 거야. 여기도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얘들을 0으로 수렴시키려면 무한대에 해당하는 것들로 나누어져야겠죠. 무한대분의 상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대에 해당되는 게 누가 있지? fx잖아.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 돼? fx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1 더하기 fx분의 2가 되고 2 더하기 fx분의 a가 되지. 그럼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2는 0으로 수렴하고 무한대분의 2도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그래서 2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됐지? 대충 느낌으로 2네. 그래서 답 찾았다? 올바른 풀이 아니야. 알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나오면 어때? 무한대로 가는 것들을 나누어서 무한대가 아닌 상수들을 어디로? 0으로 보내주셔야 된다고. 무한대분의 상수꼴 나와서. 됐니? 그 다음에 21번 아까 질문한 친구도 있는데 자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자 x-a분의 k 더하기 b라는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x 정근선이 a야 y 정근선은 b야. 이걸 중심으로 K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일이 생겨? 불연속이잖아,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X정근선에서 불연속이야. X정근선에서 불연속이면서 좌극한, 우극한이 어때? 다르게 나오죠. 이게 유리함수 특징이야. X정근선에서 극한도 존재하지 않고 불연속이야. 또 y정근선이 b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무한대나 후면 무한대로 할 때 극한값이 얼마야? y정근선으로 붙게 돼 있죠. 정근선이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라고요. 결국은 여기 보세요. x가 무한대로 할 때 극한값이 2라는 얘기는 y정근선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바로 b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그치? x가 무한대로 할 때 어디로 수렴? b로 수렴하잖아. 됐죠? 그 다음에 x가 어디냐?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 빼고는 연속이야.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고요. 오로지 어디에서만? 점근선에서만 불연속이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점근선 x는 1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어떻게 했냐? dx분의 fx 분수꼴의 함수의 불연속인 점이 어디였어? 다항식이야. gx fx 둘 다 다항식이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분수 함수의 불연속인 x값은 어디 생긴다고 그랬어요?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만 어디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불연속이 된다고 그랬죠. 그치? 왜?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분모 0이 되는 값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프에서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지. 불연속이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분수 함수의 불연속인 점은 분모가 0이다. 그럼 다시 문제 어떻게 나올 거야? 이런 꼴의 함수가 x는 1과 3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분모가 1과 3에서 있는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gx를 만들 수 있다 없다? x 빼기 1, x 빼기 3으로 만들 수 있게 되죠. 최고점 개수면 박아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런 얘기야. 또 어때?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나는 연속에서 얘기했는데 나오기 맞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분모가 0된 x 값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모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모는 0이 아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 나올 텐데 불연속이 없다는 얘기잖아. 분모는 0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분모가 몇 차? 2차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되겠죠.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0 되는 게 없어요. 그치? 그렇게도 이제 이해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극한하다 갑자기 연속으로 봤는데 이렇게 분수꼴의 함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합차곱. 역시 여기도 25분의 문제 하나 걸리지, 그치? 아까도 질문했는데 25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주어진 fx와 gx에 대해서 지금 극한값을 그래프를 보고 찾는 문제라. 그치? 한번 보시면 뻔하지 뭐. 1번 3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fx, gx 어때? 좌우를 다 따로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a로 가는 극한은 좌우를 따로 보셔야겠죠. 그러면 3 플러스 우극한부터 볼게요. fx 3에서 우극한은 얼마다? 1 나오죠. gx의 3으로 갈 때 우극한은 1 나오죠. 그래서 2야. 3 마이너스로 할 때 x가 좌극한. 자, 3에서 fx의 좌극한은 역시 1이다. gx의 3으로 할 때 좌극한 역시 1이다. 따라서 어때? 극한값은 2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않겠니? 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은 fx보다 1이 있고요. 1 플러스 갈 때 우극한은 얼마 되니? 2죠. 빼기 gx의 1 플러스 우극한 1보다 큰 데서 1로 가면 1이죠. 그래서 얼마야? 1 되겠죠. 1 마이너스야. 1로 갈 때 좌극한은 fx부터 볼게. 1로 갈 때의 좌극한은 얼마야? 3이 되겠고요. gx의 1로 갈 때의 좌극한은 얼마가 되겠냐?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은 다르게 나오지만 좌우가 결국 둘을 뺀 결과는 1로 똑같이 나오니까 어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1로. 죄다 좌우 확인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디귿은 어때요? 2로 갈 때 보니까 fx분 gx, gx분의 fx인데 2로 갈 때 gx는 좌우극한이 똑같고요. fx도 2로 갈 때 좌우극한이 똑같으니까 오,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겠구나. 그럼 둘 다 극한이 존재하니까 둘을 풀이해도 되고 찢어도 되지.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단 뭐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분모가 0이 아야 되잖아. 아, 이렇게 있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할 때, 즉 둘 다 뭐 할 때,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할 때 극한의 성질은 뭐였니? 첫 번째 얘도 수렴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얘도 수렴합니다. 됐지? 세 번째 둘 다 수렴하면 곱한 것도 수렴합니다. 네 번째 둘 다 수렴하면 얘도 수렴합니다. 가 아니고 마지막 이렇게 있어.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 항상 그래. 성질 볼 때 분수꼴의 성질에서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그치? 근데 이거 보세요. 연속까지 극한 존재하고 존재지 수렴분의 수렴인데 당연히 수렴하겠지만 분모가 뭐 gx가 1로 할 때 극한은 0으로 수렴하겠죠. 수렴한다 안 한다? 안 돼. 찾을 수가 없다. 극한의 성질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야.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걸 항상 보셔야 돼. 그 다음 유형 4번은 절대값 함수의 극한의 존재 조건이죠. 자, 절대값 나오면 뭐 하면 돼? 물론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근데 절대값 부호 벗기면 되겠죠. 절대값 부호를 벗기려면 절대값 y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쵸? 마지막 32번을 볼까요? 자, 절대값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절대값 x-1이고 하나는 절대값 x-야. 그럼 나는 이 절대값 기호를 벗기려면 x가 1보다 작은지 큰지 2보다 작은지 큰지를 알아야겠죠. 됐지? 자, 그럼 나는 지금 극한을 구하는 목적이니까 첫 번째 보세요.
x가 1 마이너스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어디 보는 거야? 1은 아니면서 1보다 작은 값으로 나가는 거지. 죄다 1보다 작은 값들만 가질 거야 x는.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이게 얼마야? 음수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풀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주셔야 돼. 됐죠? 다 1보다 작으니까 이 분모는 어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분자는 있으려면 현재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계산하면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2 플러스일 때는 어때? 2보다 크면서 2로 나가니까 죄다 2보다 큰 값들이야. 그러면 절대값 풀 수 있죠. 2보다 크니까 양수, 2보다 크니까 너도 양수, 약분하면 1, 약분하면 2 대입하면 4.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절대값 있는 극한은 절대값을 풀면 되고, 물론 무한대로 가면 어때? 양수 나오겠죠. 음에 무한대로 가면 뒤에 어떤 상수가 붙었든 간에 너는 음수가 되겠죠. 그게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A로 갈 때는 A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만큼 풀어주시면 돼요. 됐지? 힘들어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가우스. 혹시 학교에서 극한 배웠지? 가우스 응급하셨니 안 하셨니? 극한에서 안 나왔니? 나왔을 거 아니야. 극한. 가우스. 왜냐면 극한에서 가우스가 제일 재밌거든.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어때? 계단 모양의 그래프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어때? 불연수점이 생기는 거고 좌우극한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극한에서 많이 쓰이는 게 가우스 함수 극한인데, 이게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는 제외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시험에 나왔었지, 수능에도.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우스 함수의 정의를 딱 준다고.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이렇게 알려주고 문제를 냈었는데, 최근에 그마저도 안 나와. 확실하게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가우스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따라야 되는데, 학교 쌤들 중에서는 아직 이걸 보고 집하는 옛날 쌤들이 계셔서 물어보는 거야. 했니? 수업 안 들어? 했니? 안 했지? 했니? 어? 안 했죠? 유진아? 안 했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갈게. 혹시나 수업에서 얘기하거나 나오면은 해. 가우스. 가우스에도 한참 해야 돼. 할 게 많아. 자, 그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야. 이건 뭐 그냥 풀면 되겠죠. 풀면 되겠고, 자, 어디 볼 거냐? 유형 7번 봅니다. 옛날에 수업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유형 7번, 8번 결국 같은 거다. 8번은 합성함수 극한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함수들이 합성함수 아닌가? fx-1 합성함수잖아. fx랑 y는 x-1 합성한 거니까 합성함수야. 그치? 그럼 동일한 방법 풀어주시면 돼. 자, 합성함수 극한은 역시 수능에서는 지금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내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높아. 왜? 아까 그냥 그래프주 극한 찾는 문제 개 쉽잖아. 그럼 거기서 어때? 조금 난이도 주려면 합성함수를 넣는 게 제일 편하거든.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그냥 어차피 합성함수가 두 단계니까 극한은 어때? 두 단계 나눠서 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속함수의 극한 뭐 하겠지? gfx의 극한입니다. 속함수 뭐야? 속함수 fx의 극한을 구하는데, 단 fx의 극한을 구할 때 반드시 어디까지 가라고요? 방향까지 확인하시라고 했어. 왜? 이 극한값을 들고 이제 누굴 가져가? gx를 찾아갈 거 아니야. gx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얘가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알아야지 그게 맞는 극한을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방향까지 본다. 그럼 두 번째는 gfx 함수값을
gx의 룰을 찾아가는 거야. 그치? 가지고 gx에서 극한을 확인한다. 그치? 방향까지 나왔으니까 방향까지 가지고 gx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두 단계야. 그 다음에 한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지. 속함수가 극한값이 어디로 다가가는 칸이 아니고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두 번째 함수는 함수값수가 같은 거. 그렇죠? 문제 보면서 볼게요. 자, 이거 보자. 45번. 47번 볼게. 그냥 똑같은데. 자, 47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을 때, 자, 1 마이너스일 때 fx야. 그러면 1이 여기 있고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1로 다가오면 어디로 수렴하니? 3으로 수렴합니다. 됐지? 자, 두 번째는 x가 2 플러스로 할 때 f5 마이너스 극한이야. 자, 합성함수니까 첫 번째 뭐 한다? 이렇게 쓰라고요. x가 2 플러스로 할 때 첫 번째 뭐 한다? 속함수부터 봅니다. 5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야지. x가 일단 2로 가니까 5 빼기 2니까 어디로 가냐? 너는 3으로 가겠죠. 근데 속함수는 뭐까지? 방향을 보라고 그랬어요. 2보다 큰 데서 2로 가요. 그러면 이 값은 3보다 큰 값이 나오고 작은 값이 나오겠어. 5에서 2를 빼면 3이지만 2보다 큰 값이라니까? 그럼 남은 값은 2보다 3보다 작은 값이 남겠죠. 헷갈리면 어떻게 해서 선생님 숫자 넣으라고 했죠. 2보다 큰 값 2.5를 넣으라고 했죠. 2.5면 5 빼기 2.5는 2.5니까 아 3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정확한 거는 뭐야? 그래프를 그리면 y는 5-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y절편 오고 길게 마이너스니까. 그때 x가 2로 가면 2,3인데 2보다 큰 데서 2로 다가가면 3으로 가는데 3보다 밑에서 가니까 3 마이너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프는 게 시간 낭비잖아. 그렇지? 간단하게 부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 없이 확인하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f5-x는 어떻게 합니까? 아, 속에 든 놈이 3보다 작은 데서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3이 여기 있고요. 3보다 작은 데서 3으로 가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쓸 수 있겠죠. 자, 선생님에게 화살표를 주고 는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화살표는 점점 다가간다는 의미로 쓰는 거고 는 그냥 그 값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뜻이잖아. 3보다 작은 데서 3으로 가면 이 그래프를 따라오니까 점점 1로 다가가는 거야? 계속 1이 나오는 거야? 계속 1이 나오지. 그래서 는 1이라고 쓴 거야. 오케이? 어차피 얘가 1로 다가가나 1이나 결국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f5-x의 극한값은 1이라고 쓸 거야. 다가갈 때도 아니면 일정값이 나올 때도 그냥 는 1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따져볼 때는 화살표와 는을 구별하자고요. 화살표는 점점 다가간다는 의미, 는은 일정하게 계속 1이 나온다는 의미. 왜? 그게 그 다음 함수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 55번. 이 정도까지 합산수로 나올까 싶은데. 방학 때 이거 다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잘 정리한 친구들은 이게 지루할 수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다시 하면 되겠다. 자, 보세요.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이야. 합성합성에 몇 개 합성된 거야? 3개. 3개. 그쵸? t가 무한대로 가면 일단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이 계산될 거고 그 함수값을 가지고 다시 f를 찾아갈 거고 그 값을 가지고 또 f를 찾아가는 거니까 총 3번을 하셔야 된다. 3번 하시면 돼. 자, 쓰자 그래서 x가 그냥 t네. t가 일단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보니? 속함수인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부터 봅니다. 자,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 배웠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차의 개수율이 얼마면 2로 수렴한다. 자, 이것만 끝내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속함수는 항상 방향까지 보라 했으니까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생각해야 된다. 자,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잘 파란다 안 되면 선생님 무한대니까 무한대를 넣어볼까요? 아니지, 그치? 자, 정확하게는 뭐 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유리함수지. x 정근선은 얼마다? 분모가 0되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야.
y 정근선은 1차의 개수인 2가 정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사분면이나 2사분면 중에 하나 들어갈 텐데 표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함수가 0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를 지나겠죠. 여기는. 그럼 그래프는 분명히 3, 4분면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4, 4분면에. 그럼 2, 4분면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에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정근선인 2로 나아가는데 2보다 어때? 밑에 쪽에서 1로 올라가죠. 2 마이너스인 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정석대로 푸는 거야. 맞죠? 근데 시간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2 플러스 1 마이너스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이 분모가 t 플러스 1이죠. 정확하게 2가 되는 식을 만들어봐. 이러면 약분하면 2가 되겠죠.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2가 정확하게 2라고. 그럼 그거보다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어때? 작지? 작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2보다 어때? 작아져야겠죠. 그치? 그렇게 그래프 없이 식 자체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겠네. 우리 공부하는 게 2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한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들고 뭐 한다? f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이제 끝났어. 얘가 2 마이너스야. 그럼 fx 그래프에서 2보다 작은 줄에서 1로 땡겨오면 어디로 오니? 2보다 작은 줄에서 땡겨오면 0으로 수렴하죠. 0보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너는 0 플러스가 되겠다. 자, 그러면 f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은 여기 값이 0 플러스니까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갑니다. 얼마가 됩니까? 1로 수렴합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음의 무한대네. 와, 음의 무한대. 자, 이번에는 t가 음의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이야. 자, 속함수에 뭐부터 본다?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을 극한을 취하라 그랬죠. 어디로 수렴하겠니? 배웠잖아. 우리 음의 무한대라는 극한은 뭘로 바꿔서 취하자 그랬죠. 그치? 오케이. t를 마이너스 k로 취하면 결국 k가 양의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을 바뀔 거고요. 그럼 t 자리를 마이너스 k로 바꾸니까 양의 무한대로 할 때 1차분의 1차니까 제곱차의 개수비 얼마야? 1로 수렴하겠죠. 됐죠? 선생님 굳이 취하면 됩니까?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보셔야 된다고 했지? 어떡할 거니? 얘가 1로 가는 건 맞아. 얘가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확인하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 아까? 1자리를 만들려고 그랬죠. 얘는 결국 봐. 분모 분자에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편하겠죠. 1자리는 분명히 k-1분의 k-1이 정확하게 1이야. 그거보다 분자가 어때? 2만큼 작지? 그럼 넌 1보다 크겠어? 작겠어?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게 힘든 친구들은 뭐 해버리면 돼? 그래프 그려버리는 아이들은 편해. 자, 이 그래프를 취하면서 바로 그려버릴게. x는 것은 얼마야? 분모 0대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y 점근선은 개수의 비인 1이 점근선이야. 몇 사분면에 그려지겠어? 0 대입하면 0,3을 지나지. 0,1이 여기니까 3이 여기겠네. 여기 지나겠네. 이렇게 지나겠다. 됐죠? 그래프에서 보세요. 음의 무한대로잖아. 음의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가 엄정 이 점근선이 1로 수렴하지만 1보다 어때?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그렇지? 1 마이너스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그래프야. 만약에 이게 아닐 거라고 잘 모르겠으면 이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인 거 확인했죠? 그 다음 뭐 할 건데? FF니까 f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은 어디로 가니? 여기가 1 마이너스니까 1이 있고요.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죠. 어디로 가니? 4가 되겠네. 4로 가겠다. 근데 밑에서 올라가죠. 4 마이너스 될 거고. f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은 자, 4 마이너스니까 4가 여기 있고 4보다 작은 쪽에 살아가면
얼마? 5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빨리 좀 풀려면 속함수의 방향을 판단할 때 융통성 있게 숫자를 대입하거나 식의 변형을 통해서 큰지 작은지 판단하시면 되고, 잘 안 되겠으면 어떻게 돼?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하지, 그렇지?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를 줄 거야 분명히. 자, 다음 페이지 유형 8번 보겠습니다. 계속 합성함수야. 똑같이 단계를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봐볼게요. 뭘 봐볼 거냐? 하나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3번 볼게요. 63번. 자, 똑같은 과정인데 하나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서 보겠다는 얘기. 자, 이거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걸 항상 대비하는 거고요. 적어도 이 그래프를 주고 칸 찾는 문제는 틀리지 말자는 얘기야. 그치? 그냥 주는 문제인데 왜? 시간도 허비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거 푸는데 1분을 쓴다? 안 돼. 그치? 시험 볼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2와 3, 4에 제해지는 함수 fx 그래프를 주고요. gx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지. 실수전체 연속이야. 자, 첫 번째 합성함수야.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x가 있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할 때 뭐부터 본다? 속함수부터 보겠죠. gx부터 보겠다. 자, gx는 어때? 연속이니까 극한값은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얼마 되니? 2가 되겠지. 2로 가겠다. 근데 합성함수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 봐야 되겠지. 그러면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너 어떻게 생겼나? 0과 1에서 만나지. 그럼 2는 어디 있겠어? 아, 마이너스는 어디 있겠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마이너스 1로 갈 때 함수값이 지금 2인가 봐.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마이너스 1로 오면 2보다 위에서 내려오죠. 2 플러스인 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 자, 그게 아니면 또 어떻게 한다 했어, 선생님이? 숫자 넣으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뭐 있니? 마이너스 1.5 2분의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봐. 마이너스 2분의 3 되면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3 양수 이게 확실하죠. 양수 중량량이 이보다 크게 확실하죠. 왜? 4분의 6 15가 되니까 이보다 확실하게 큰 값이 나오죠.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다? fgx를 보겠죠. fx에서 gx 속에 있는 gx가 2 플러스야. 2가 여기 있고 2보다 풍대서 2로 오면 0으로 수렴하네. 첫 번째 극한은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1 플러스야. 뭐부터 보니? 속함수인 fx 본다고요. 자, x가 1 플러스면 이거 아닌데. 자, 일단 푸자. 1보다 큰 데서 1로 오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 마이너스 1로 내려오고 있죠?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 거야. 그럼 gfx는 사실 방향 필요 없었네. 왠지는 알지? gx가 무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좌우하는 때 똑같지. 근데 방향 따위는 상관없이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2로 수렴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걸 보려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자, 이렇게 할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야? 누구의? 아니지. 1로 갈 때 좌극한이야? 누구의? gfx의 좌극한을 구하고 싶어. 됐죠? 가볼게. 자, x가 1 마이너스 합니다. 그럼 속함수는 fx 볼게요. 자, 1 마이너스 하면 1이 여기 있죠. 1 마이너스 이걸 따라오겠죠. 그럼 좌극한 얼마야? 1이죠. 근데 1로 가까워지고 있니? 계속 1이 나오니? 그래프가 이쪽에서 상수함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데서 1로 올 때는 계속 1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써서? 화살표가 아니고 는 1로 쓰다고 그랬죠. 계속 1이니까. 1로 가까워지는 거 그냥 1, 1, 1,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gfx는 요 소개된 요 놈이 그냥 1이 나오더라고요. 1로 가까워진 게 아니고 1이 나오니까 뭘 봐야 돼? g1을 봐야 되는 거지. g1이니까 극한값이 아니고 뭘 봐야 되냐? 함수값을 봐야 되잖아. 함수값 g1은 대입하면 0입니다. 에이 선생님 극한값과 똑같은데 선생님 그냥 얘기를 만들었어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속함수가 일정한 값이 나오면 방향이 없어요. 일정한 값이 나오면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한다? 극한이 아니고 뭘 보셔야 된다고요? 함수값. 함수값이니까 뭘 봐야 돼? 다가오는 극한이 아니고 그 점에 찍혀있는 점의 좌표를 읽으셔야겠죠. 기억나지? 응. 이걸 잘 구분하셔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극한의 성질. 아이고 이거 다 안 중요한 유형이 없다. 자, 극한의 성질 아까 정리를 한번 했었죠. 둘 다 수렴할 때만 우리가 이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렴할 때만.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함부로 이렇게 성질을 적용시키면 큰일 난다. 그치? 자, 68번 가요. 이제 서술형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 쉽지만 점수를 깎아먹는 문제를 낼 거야. 서술형으로 쉬운 문제로. fx, gx에 대하여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2gx 값이 7이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 빼기 gx는 4입니다. 이때 리미트 fx 더하기 gx 값 쓰는 데 있어요. 자, 이거 서술형 딱 주면은 그 친구들 리미트 fx를 알파라고 리미트 gx를 베타로 할게. 그러면 결국은 어때? 알파 더하기 2베타가 7인 거고 2알파 빼기 베타가 4인 거네. 그치? 둘이 연립해서 알파 베타 구해볼까? 2 곱하면 4알파 빼기 2베타는 8인 거고요. 둘을 더하면 5알파는 15. 따라서 알파는 3, 베타는 2가 되겠다.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5입니다. 그래서 답 찾아. 오케이. 소술이한테 답은 맞겠죠? 답 점수 뭐 맞냐? 답 점수 1점 맞겠죠. 그렇죠? 맞아도 맞는 게 아니야. 그치? 왜 그래? fx에서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네 문대로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수렴한다 과정해버리고요. 처음부터 풀이가 탁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우리는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제대로 된 풀이는 야매가 아닌 제대로 된 풀이는 항상 수렴하는 수열 가지고 수렴하는 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수렴하는 함수는 누군데? 바로 이 함수잖아. fx 더하기 2gx 자체가 수렴하는 거잖아. 7로 2fx 빼기 gx 함수가 4로 수렴하는 거겠죠. 얘들이 수렴하는 거야. 얘들 둘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 둘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데? fx를 어떻게 구할 건데? 구할 수 있죠. 자, 수렴하니까 이쪽에다가 뭐? 수렴하는 극한이면 2를 곱해도 되죠. 2를 곱하면 4fx 빼기 2gx는 8. 2를 곱해야 되지. 극한 성질에서 수렴할 때는. 됐지? 자, 2를 왜 곱했니? gx의 개수를 맞춰주려고. 자,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이제 얘도 수렴하지. 그러면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을 더해도 수렴하지. 그럼 이제 이 둘을 더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2gx에다가 4fx 빼기 2gx를 더하면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뭐가 되니? 8 더하기 7에서 15입니다.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fx가 15로 수렴하는 얘기죠. 그치? 그럼 fx는 얼마 되니? 5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5fx 수렴하니까 fx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5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풀이야.
수렴하는 수를 함부로 수렴한다는 얘기 없는데 함부로 찢어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통으로 항상 엮어서 다루셔야 된다고. 그게 기본이야. 제대로 된 풀이에. 오케이? 그러니까 요래 풀 때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풀어보시라고요. 왜 웃어? 왜 웃어? 10분을 모르는데. 아. 3. 뭐야 이거? 뭔 일이 얘기해? 3. 그렇지. 3. fx가 3이야. 그럼 gx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f의 개수를 맞춰서 2를 곱해서 2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그럼 gx가 구해지겠죠. 둘 다 수렴하게 확인됐으니까 이제는 따로따로 방법을 대해주셔야 되겠죠. 됐지? 이 기분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하자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 항상 수렴한다는 얘기 없으면 이렇게 통으로 들고 해야 됩니까? 서술이라면 어쩔 수 없어. 저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 트집은 안 잡혀요. 맞죠? 풀이도 저렇게 풀었을 거야. 자,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빨리 해보자고요. 물론 상수가 못 빼줄 수 있어. A, B 이런 식으로 두 함수의 더하거나 뺀 함수가 예를 들어서 수렴한다. 근데 이때 리미트 fx가 수렴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 gx도 뭐한다? 수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됐지? 두 함수의 합이나 차로 이루어진 함수가 수렴하는 걸로 확인하고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인 함수가 수렴한다면 나머지 한 부분도 저절로 수렴한다는 거야. 왜? 얘 수렴하잖아. 얘를 hx라 둘게. 그지? 그러면 fx 수렴하잖아. 그럼 hx에서 뭘 빼면 afx를 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hx에서 afx 빼면 뭐가 나오냐? 나오지. 그럼 얘 수렴하지. fx로 수렴하니까 a를 곱한 것도 수렴하지. 수렴하는 거와 수렴한 걸 빼면 그 값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그럼 얘도 뭐야?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 풀 때 어떻게 생략하고 바로바로 해결하자고요. 전체 값이 수렴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수렴하는 걸로 파악이 돼. 그럼 나머지 한번 볼 거 없이 뭐야? 자동으로 수렴하니까 얼마든지 그때는 분리해버리라고요. 계산 편하게. (67번) 문제 같은 거잖아. 67번처럼. 67번도 제대로 된 풀이는 뭐라고요? fx가 6으로 수렴하고 2fx 떼기 3gx가 18로 수렴해. 이때 gx를 구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된다? fx는 수렴하지만 gx는 수렴한다는 얘기 없잖아. 막 찢어버리면 안 돼, 이거 원래. 안 돼요. 어떻게 돼? 수렴하는 통째를 이용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 2배 얼마야 이거는? 12가 되겠지.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둘을 뭐 하면 돼? 빼도 되겠죠. 2fx에서 그 다음 함수 2fx 빼기 3gx를 하면 얼마야? 12 빼기 18에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날아가고 마음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gx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3 나누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정상적인 풀이잖아. 수렴하는 두 수를 가지고 g를 구하는 거니까. 수열이래. 함수 가지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전체 수렴하지 그 중에 한 부분이 수렴하지 그럼 나머지 한 부분도 100% 수렴할 거니까 객관식 풀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얘기한 거야. 네, 서술에서 이렇게 풀면 찢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70번이나 71번은 어떻게 풀래? 71번 볼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풀이를 온전하게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풀래? 수렴한다는 얘기 여기 있네. 미안. 77번은
뒤에 수렴 한다는 얘기가 있지. 그럼 얼마인지 자유롭게 뭐야? 알파벳으로 찢어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 없겠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에 계속 나옵니다. 수렴한다는 얘기 없을 때는 항상 그 덩어리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72번이 대표 문제잖아. x분의 fx가 오려 수렴할 때 얘 값을 구하랬어요. 자, fx 수렴하니? 몰라요. x분의 fx 수렴하는지 fx 수렴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이 덩어리를 분리할 수 없으니 얘를 가지고 극한을 구하셔야겠지. 그럼 얘가 5인 걸 가지고 구하려면 이 시간에 저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라고 했어.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니까 fx 보이는데 밑에 x가 안 보이네?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자. 그렇지?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x 빼기 x분의 fx 2x 플러스 x분의 fx 그럼 이제 x 0 집어넣으면 0, 0 0 집어넣으면 얘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5가 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나와요. 그치? 기본은 분리할 수 없으면 저 모양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어디 있나? 오케이. 78번? 자, 빵 꺼내고 상기시켜봐. fx에서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죠? 근데 x 플러스 1 fx는 6으로 수렴하고요. x 플러스 2분의 gx가 1로 수렴하는데 그때 이놈의 극한값을 구했어. 자, 어때? 얘를 그대로 통째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극한식 속에 이런 모양들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그걸 6과 1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관찰해봐요. gx 뭐 필요하니 분모에? x 플러스가 필요하죠. 그럼 자 갑니다. 모양 만들기라서 같은 모양 만들기라서 자 분모 볼게요. x 두고 gx 했죠.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해? x 플러스 2분의 gx가 필요하죠. 그럼 어때? 같은 모양 만들어주는 거고 없는 걸 갖다 썼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해서 원래대로 돌려주셔야겠죠. 분모에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어. 자 분양합니다. 2fx의 제곱이죠. 그럼 어때? 저기 안에 2 두고 fx가 있죠. fx 앞에 뭐가 필요하니? x 플러스 1 필요하잖아. 그럼 x 플러스 1 써? 그럼 다시 없던 거 썼으니까 해주면 되겠죠. 2fx의 제곱이 되는 거지. 뒤에도 fx 있죠. 더하기 fx니까 fx 앞에 뭐 필요하니? 미안. fx 앞에 뭐 필요해? x 플러스 1이 필요해. 그랬어? 그럼 다시 빼주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가볼게요. 자, x가 2로 가면 너 2로 수렴하죠. x 2로 가면 너는 4로 수렴하죠. 다 수렴하죠. 너는 얼마 수렴하니? 6으로 수렴하죠. 작각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줘도 되지 않지? x 2로 수렴하지? gx 플러스 2분의 gx는 1로 수렴하지? x 2 들어가면 너는 4로 수렴하죠. 자, 그 다음에 x 2로 갑니다. 이거 어디로 수렴하니? 6으로 수렴하지? x 2 넣으면 너는 3분의 1로 수렴하지? 6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쓸 수 있죠. 이렇게. x 플러스 1 fx는 6으로 수렴하죠? 얘는 어디 수렴하니? 2 넣으면 3분의 1로 수렴하죠. 다 수렴하니까 얼마든지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들을 계산하고 싶은 시간에서 만들어주시면 결국은 전부 다 수렴하는 함수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돼? 8분의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2 8분의 18이니까 4분의 9가 되겠다. 됐지? 뭐 하는지 알겠지? 그치? 모양 만들기 모양 맞추기야. 자, 11, 12 계속 이제 그룹 꼴이다. 그치? 좀 쉬었다 갈게요.